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세금이죠. 바로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에 대해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지름길이라는 무서운 표현까지 쓸까요? 사실 이게 많은 사장님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액 체납자가 되는 가장 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 알려드릴 이 세 가지 기본 습관만 잘 들여놓으시면 정말 푼 돈을 아끼고 스트레스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모든 사업주가 무조건 반드시 익혀야 할 핵심인데요. 그럼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용카드 등록입니다. 이거 정말 간단한 건데 의외로 여기서부터 꼬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흔히들 사업자 카드를 꼭 따로 발급받아야 하나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개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건 과세 기간이 시작될 때 미리 최대한 빨리 홈택스에 등록해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되거든요. 자,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공과금입니다. 우리가 카드로 긁는 건 자동으로 집계가 됐지만 가게 전기요금이나 통신비 같은 건 자동으로 세금 계산서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직접 전화해서 저희 사업자인데요.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식당이라고 해볼게요. 6개월 동안 내는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세만 해도 거의 6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생기면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돈이 되는 거죠. 아깝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제가 보기엔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적격 증빙이 뭔지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냥 영수증하고 세금 공제가 되는 진짜 증빙 서류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요, 딱 이 네 가지만 진짜로 인정해 줍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전표. 이걸 우리가 묶어서 적격 증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냈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거래명세서랑 세금계산서를 헷갈리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거래명세서는 그냥 물품 목록일 뿐이에요. 이걸로는 절대 부가세 공제 못 받습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공제받을 걸 꼼꼼하게 다 챙겼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카페나 소외점처럼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받는 사장님들은요, 아주 간단한 규칙을 하나 정해두시면 좋아요. 바로 매출이 생길 때마다 그 금액의 3에서 4% 정도는 무조건 다른 통장에 빼놓는 겁니다. 부가세 납부용으로요. 맞아요. 이게 진짜 핵심적인 마인드셋입니다. 손님한테 받은 돈에 포함된 부가세는 애초에 내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그냥 나라를 대신해서 세금을 잠시 맡아두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에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실제 있었던 정말 아찔한 사례 몇 가지를 좀 볼게요. 첫 번째 사례. 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분이 계셨어요. 고객한테 현금으로 하면 좀 깎아주겠다고 하고는 현금 영수증 발행을 깜빡하신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아차 싶어서 자진해서 매출 신고하고 부가세까지 다 냈거든요. 그런데도 과태료가 4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왜? 딱 하나. 의무인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요. 다음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이셨는데 비용을 좀 아껴보려고 직접 세금 신고를 하신 거죠. 본인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라고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처음부터 세무 전문가에게 맡겼다면 1년에 드는 비용이 대략 이 정도였을 겁니다.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그 실수가 발각되고 나서 날아온 세금 고지서입니다. 자그마치 2천만 원. 말 그대로 2천만 원짜리 수업료를 내고 세법을 아주 혹독하게 배우신 셈입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모든 사장님들이 결국 마지막 질문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 홈택스 같은 온라인 신고 시스템 정말 편리하고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복잡한 세법과 내 사업의 특수한 상황까지 다 알아서 판단해 주진 못합니다. 특히 초보 사장님들께는 이게 정말 큰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작은 비용을 아끼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터질지도 모르는 이 거대한 세금 폭탄의 위험을 미리 막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과연 어떤 선택이 현명한 걸까요?